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벌써 2024년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도 열심히 영상 올려서 유용한 정보 계속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영업자 같은 이제 사업주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소비자가 사업자랑 거래할 때 사장님들이 뭐 대표적으로 인테리어 같은 거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준다고 먼저 제안을 하죠. 그랬을 때 소비자는 당연히 싼 게 좋으니까 오케이 하고 돈 보냈는데 이게 사실상 소비자가 아니고 사장님들한테 엄청난 세무 리스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게 사업주가 현금으로 싸게 해준다는 거는 결국은 나는 이거를 매출을 누락시키겠다. 즉, 탈세를 해주겠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싸게 해주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사업주가 싸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건 사장님들의 엄청나게 큰 세무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모티콘 보이시죠?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주겠다.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2023년 12월 13일, 슬프게도 작년입니다. 이제 국세청에 보도 참고 자료가 나왔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국세청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이고 제목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내년부터 13개 업종이 추가되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2010년도에 처음으로 추가가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 업종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요. 현금 영수증 제도가 2005년에 처음 나왔네요. 이때 2005년이면 제가 20살에 처음 대학 갔을 텐데 그때 무슨 현금 영수증 카드 만들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건 국세청에서 이런 현금 영수증 관련된 제도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국세청 입장에서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금 영수증 그리고 또 추가로 신용카드 요 두 개가 이제 최종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제 사업을 하는 이제 사업주들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제 최종 소비자분들이 신용카드나 아니면 현금영수증 이런 거 발급받으면 이제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같은 이제 혜택도 주는 거죠. 이번에 업종이 13개 추가됐다고 하는데 업종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은 보통 제조업을 하겠죠. 여기에서 1차 공정을 거쳐서 다른 공장으로 갑니다. 그럼 이 다른 공장에서는 여러 공장들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조립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넘기죠? 도매상이 받아서 이거를 누구한테 넘기냐면 소매상들한테 넘깁니다. 소매상들은 그러면 이 물건을 인터넷이나 뭐 가게 이런 데서 소비자한테 팔게 되죠. 보면은 최종 소비자는 여기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최종 소비자 대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내가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다른 공장으로 넘긴다. 그럴 때는 전부 다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도매상한테 물건 넘길 때 세금계산서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중간에서 사업자 대 사업자로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세금계산서를 끊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 누락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소매하시는 분들 있죠. 최종 소비자들한테 물건 파시는 분들. 여기 있는 소비자들은 사실상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소득공제 받는 거 이외에는 내가 신용카드를 쓰든 현금영수증을 받든 세금 혜택이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는 사업주가 아니니까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는 거를 모르는 근로자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매출 누락이 여기 최종 소비자 상대로 사업을 하는 소매업자들, 사장님들로부터 많이 발생이 되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한다. 나의 주된 고객이 최종 소비자다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열거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최종 소비자 상대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열거가 안 되어 있어요. 언젠가 될 겁니다. 무조건 언젠가 되니까 이거 이제 업종 같은 거 하나하나 다 분류해 놨어요. 지금 여기 13개 추가됐는데 이미 있는 업종이 100개가 넘을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다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주된 고객이 최종 소비자다라고 하면은 그냥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해서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최종 소비자 상대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인데 현금을 받아놓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 했습니다. 또는 이제 고객한테 얘기하죠. 이거 그냥 현금으로 주시면 좀 싸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현금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10만 원이 넘습니다 라고 하면은 걸렸을 때 발급했어야 되는 금액의 20% 가산세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걸렸다는 거는 가산세만 맞는 게 아니고 내 매출 누락도 걸렸다는 거죠. 플러스 부가세 플러스 소득세 내야 됩니다. 부가세랑 소득세도 만약에 과세기간 지났으면 가산세 또 붙겠죠.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장님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뭐 인테리어 업종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에 거래하기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객이 현금영수증 끊어주세요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110만 원을 부르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줘야 나는 현금영수증을 끊어준다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준다. 애초에 이거 자체가 사실 세법상 논리에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한테 가격을 제시를 할 때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디였죠? 빕스, 아웃백 이런 좀 뭔가 그런 스타일의 음식점에서 음식 가격 메뉴판에 다 적어놓고 마지막에 조그맣게 부가세 10% 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할 때 서로 이렇게 막 큰 소리 나고 그런 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렇게 됐을 때 부가세를 누가 부담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어쨌건 이게 메뉴판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오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내야 되는 금액, 그 금액을 메뉴판에 적어야지 공급가액을 적어놓고 마지막에 부가세 10% 별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하실 거면 그냥 90만 원 해달라 얘기를 해요. 근데 사업주 입장에선 110만 원 받고 현금영수증 끊는 것보다 90만 원만 받고 매출 누락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90만 원에 전부 다 끝났어요. 전부 다 끝나고 요 최종 소비자분이 입금 내역을 가지고 어딘가로 찾아갑니다. 어디로 찾아가냐면 세무서에 찾아갑니다.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90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나 안 끊어줬다. 그리고 상대방 인적사항이랑 연락처 넘깁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거를 세파라치라고 하는데 사실상 세파라치가 아니죠. 이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상 세무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 해주시는 준 공무원 같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세무서에 찾아가서 90만 원짜리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한 거 얘기하면 포상금 20% 나옵니다. 20% 나오니까 18만 원이죠. 18만 원에 이거 90만 원 현금영수증 강제로 끊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110만 원의 공사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분은 사실상 70만 원 정도의 이 모든 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거의 창조 경제 수준이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현금영수증 꼭 발행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거래처 사장님들 중에 이제 최종 소비자 상대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현금영수증 발행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또 제가 매출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또 국세청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일정한 개인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 발급해서 잡아야 또 부가세도 공제가 되고요.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이제 등록을 안 해놓으면 이제 세법에 따른 여러 세액공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꼭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터져서 좀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은 굳이 그런 리스크를 겪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수 현금 매출 감추지 말고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원래는 끊는 게 원칙이긴 한데 몰아서라도 좀 끊으시는 게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 걸렸을 때 20% 내고 부가세 내고 소득세 내고 과세기간 지났으면 가산세까지 낸다 말씀드렸죠.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 누적되면은
정말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데 이거 여러 번 걸리면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세무조사라는 거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계좌 여는 거예요. 사업주의 계좌, 사업주 와이프의 계좌 열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금된 거 있으면 다 수입금액 잡아버립니다. 이거 수입금액 잡으면 현실적으로 사업 유지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세금 내서 망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이제 세무조사 당해서 걸린 거죠. 일반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지속적으로 발행을 했다면 당연히 이제 부가세나 소득세는 조금 더 낼 수 있는데 부가세랑 소득세는 어차피 공급에 대해서 내는 거고 나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적절히 내면서 나의 수입을 가져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감춰진 수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해서 계좌 내역 보면은 이분들은 또 이것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좌 내역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거는 수입 금액이다 라는 거 딱 파악해서 과세하면은 세금 내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굳이 겪을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현금영수증은 뭐 개인적인 생각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섭죠? 발급 안 하면 세무조사 해버리겠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하여튼 적극적인 발급 당부드립니다. 저도 이제 세무사업이 2010년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처음으로 이제 추가가 되면서 저부터 이제 솔선수범하자는 의미에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끊어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괜찮아요, 안 끊으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끊어야 돼요. 그래도 끊는데 아니 저 사람의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 그래도 인적사항이 있어야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 주시는 사업주분들이 있는데 밑에 조금 지울게요. 010 땡땡땡 1234 요거 넣고 발행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저는 이제 현금 영수증을 무기명으로 발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거래처 분들은 제가 매출 내역 보고 요거 현금 영수증 좀 발급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럴 때 이제 무기명으로라도 발급을 해놔야 요런 세파라치 아니죠, 이제 훌륭하신 분들로부터 신고를 받았을 때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명으로 발급해 놓은 게 없으면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이게 그 세파라치 아니고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동물병원 상대로 조직적으로 요거 포상금 받으려고 이제 훌륭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동물병원 협회 뭐 이런 데서 이제 회원들 이제 수의사 분들이 되겠죠. 근데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건강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비싸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거 그냥 싸게 해서 현금 영수증 안 끊을 테니까 그냥 싸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노리고 이 훌륭하신 분들이 동물병원 업계에 들어가서 엄청난 포상금을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동물병원 운영하시는 수의사분들은 매출 누락 다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훌륭하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수의 업계에서도 그때 당시에 우리부터 이제 매출 누락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동물병원 협회에서 세파라치 조심하라고 전체 회원들한테 뭐 공문 같은 거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세파라치 아니죠.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로부터 자신의 사업을 지키려면 꼭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안전성 측면에서 꼭 이 현금영수증 제도는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올해 2024년에도 이런 식으로 부지런하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